조상훈의 뉴스 핏.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정부가 며칠 전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사가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수준의 제재로 아예 문을 닫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대책으로 개인정보 추가 유출을 차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처벌 강도가 너무 약하다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되풀이된 것은 정보를 유출하더라도 처벌 수준이 미약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지만 겨우 기관주의나 과태료 600만 원이 고작이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집단소송제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이시죠. 이현욱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예식 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사흘만 하늘 아래에 다녀올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세종대왕님께 감사의 큰절을 올리겠다. 둘째 날엔 김구 선생님께 뜨거운 술을 한잔 올리고 싶다. 그리고 셋째 날엔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아픈 역사, 친일파들을 꼭 처단하고 오리라. 나는컨대 우리 라이프 상주는 민족 정기를 잃지 상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입하신 해비시 프로를 국민TV에 후원하겠습니다. 가입하실 때 국민TV에 후원해달라고 말씀해주세요. 1600-3267 앞뒤가 다른 1600-3267 우리 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카드사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가운데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집단 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불공정 거래 등과 관련한 법정 싸움에서 승소하면 같은 피해를 본 나머지 피해자는 별도 소송 없이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원고 피해자들이 있고 원고들이 다 모여가지고 소장을 작성하고 따로 하면은 너무나 비용이 많이 소송 비용이 많이 낮춰지게 되고 소위 원고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지는. 보통 사람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이기가 결코 쉽지 않은 현실에서 집단 소송제가 폭넓게 도입되면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소극적이던 새누리당도 집단 소송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데 박민식 의원. 엄격한 법적인 제재가 필요한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나오는 것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집단소송제라는 것은 우리 지금 현행 법 체계에서 증권 관련 소송에서 있는 제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만약에 카드 이런 사건은 개인은 아주 어떻게 보면 피해 구제를 받더라도 뭐 10,000원, 20,000원, 10만원 소액인데 피해가 전 국민에 미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다수의 소액 피해이기 때문에 이런 집단소송제도 한번 우리가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검토를 해볼 때가 되었다. 이런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단체들 오늘 오전 서울 종로 KB국민카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이신 이현욱 변호사 초대해서 집단소송제와 관련된 견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리포트에서도 집단소송제 간략히 설명은 된 것 같은데요. 우선 변호사님께서 청취자를 위해서 집단소송제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지금은 이제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송을 하자고 하면 각각 이제 소송 이임장을 써가지고 이렇게 소송을 직접 원고가 돼서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했을 때 원고로 참여한 사람만 피해 구제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집단소송제는 몇몇의 대표자가 소송을 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분도 혜택을 보게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소송도 안 했는데 그 사람들까지 소송의 그 효력을 미치게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좀 논란이 있는 겁니다. 네. 예. 지금 우리 제도를 보면요, 증권 분야 말고는 이제 집단 소송제가 적용되지 않는 게 현실인데 네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처럼 소액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 같은 경우에 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지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일이 변호사한테 소송 위임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그걸 이제 다수 당사자 소송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한국 소비자원에 보면은 그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 50명 이상이 모이면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해서 전체에게 좀 영향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건 또 기업 측에서 거부를 하게 되면 결국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으려면 현실적으로는 일일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만약에 이제 집단 소송제가 도입이 된다, 그러면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 그 피해 보신 분들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몇몇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법원에서 보고 이게 집단 소송으로 다룰 만한 사건인지를 판단해서 허가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소송을 잘 수행을 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신 분들도 전부 이제 구제를 받게 되는 거죠. 예. 네. 그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분들의 그 의사 표시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방식은 이제 소송에서 나는 혜택을 받지 않겠다고 신고한 사람만 빼주는 방식입니다. 예. 그게 이제 옵트아웃 제도라고 하는데요. 또 최근에 도입된 그 나라 중에서는 이제 소송에서 난 혜택을 받겠다고 신고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그런 방식도 또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제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체로는 이렇게 미국식 집단소송 제도는 내가 제외 신고, 나는 혜택을 받지 않겠다. 제외 신고를 한 사람 외에는 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네. 예. 소비자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외시켜달라는 신고가 안 하면은 혜택을 받게 해주는 제도가 낫겠네요. 예, 대체로는 이제 혜택을 받겠다는 것이 대부분의 추정적 의사가 아니겠느냐. 예.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소액 다수 피해자의 구제를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집단 소송제 전 분야로 확대한다 이렇게 공언을 했었는데 현재 이 공약의 실천 정도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게 이제 선거 전에는 열심히 이런 공약을 하셨는데 예. 선거 지나고 나서는 사실은 논의 자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거의 안 하려고 하시고, 예, 논의, 여당이 사실은 뭐 논의에 굉장히 소극적이고, 정부에서도 뭐 추진하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습니다. 네. 예. 워낙 공약을 많이 해서 무슨 공약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은 뭐 여러 번 공약하신 것이고, 예. 또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 이전에 뭐 당대표가 대표 연설할 때도 또 명시적으로 이렇게 공약을 또 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잊어버렸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네. 이번 사태의 책임이 큰 카드사들에 대해 좀 문을 닫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엄포를 정부가 좀 내놓았습니다. 네네. 근데 정부는 또 집단 소송제 도입을 검토한 바 있냐는 이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검토는 했지만 금융회사에 미칠 충격이 너무 크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이 정부가 집단 소송제 도입에 대해서 미적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그 속내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게 뭐 이제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화장실 갔다 와서 마음이 다른 것이겠죠. 예. 예. 총대선 이미 끝났고 뭐 야당의 지지율은 바닥을 치고 있고 사실 뭐 국민들 챙겨줄 이유가 뭐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뭐 최근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요. 한 신문 사설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집단 소송제 도입과 관련된 내용일 텐데 뭐 이럴 경우에 기업의 경영 환경이 필요 이상으로 경직된다.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공격 경영을 해도 모자랄 판에 방어 경영에 급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 사실상 집단 소송제 도입에 반대한다. 이런 의견인데 언론이 이러는 이유도 있을까요? 언론은 대체로 그런 경우에는 뭐 정도로 가는 것보다는 광고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같다. 저는 항상 그런 느낌이 들고요. 예, 말 그대로 기업의 이익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기업 광고주의 눈치를 보는 게 지금 언론의 세태가 아니겠나 매우 참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네. 예. 외국의 사례는 좀 어떤가요? 대체로 이제 뭐 집단소송제는 미국 쪽에서 많이 발달한 것이고요. 예. 최근에 뭐 중국에서도 도입했습니다. 우리가 훨씬 뭐 뒤떨었다고 하지만 그런 제도를 벌써 도입하고 있고 또 유럽 쪽에서는 단체 소송이라고 단체가 나서서 대신 소송하는 게 있는데 이 단체 소송도 손해배상으로 계속 많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실질적인 손해를 배상하도록 기업들한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다 법 제도가 정비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보면 이제 한 EU FTA, 한미 FTA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유무역 협정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기업은 외국에 나가서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한국 소비자는 미국 소비자만큼 대우를 못 받는지,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미국 소비자들은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해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왜 한국 소비자는 미국 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겁니까? 이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차별 문제, 특히 이 자유무역 환경 속에서 이 소비자들이 역차별 문제는 정부가 아주 좀 사명감을 가지고 해결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부가 주장하는 바 그리고 또 뭐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뭐 언론들 여러 가지 걱정 중에 이 집단 소송제 도입되면 기업의 근간이 흔들린다 이런 주장하는데요. 뭐 앞서 도입한 미국이나 유럽 사례 어떻습니까? 사실 이 제도 때문에 흔들리는 기업이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대체로는 이제 이 집단소송 통해서 이제 품질이 굉장히 많이 향상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실 집단소송이 없었으면 광고하고 넘어갔을 그런 문제들을 고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요. 예. 미리 만들 때부터 소비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안 만들게 됩니다. 굉장히 조심하고 관리도 잘하죠. 그래서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더 줄인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게 논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소송제들이 다 유지되고 있고 그게 또 확대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사회적 효용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실은 외국에 수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수출 많이 하면서 그 나라들 다 집단소송제도 있습니다. 또 손해배상 소송 걸리면 다 물어줍니다. 근데 우리나라 소비자들한테만 안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좀 이율배반적인 행동 아닌가요? 예. 또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 중에 하나가 앰뷸런스 체이서, 뭐 일명 그렇게 불러서 이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억지로 소송을 만드는 변호사들도 늘어날 것이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이거 뭐 가능한 얘기인지 그리고 이게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인지 좀 궁금한데요. 조금 저는 이게 뭘 오해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앰뷸런스 체에서는 이제 소위 거리 변호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개별 손해배상 소송 하시는 분들이고요. 집단 소송은 굉장히 사건이 큽니다. 크고 아주 전문적입니다. 그거는 그냥 뭐 하고 싶다고 금방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전문적인 역량을 쌓아야 할 수 있거든요. 예. 대체로 집단 소송은 아주 전문 로펌들이 주로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앰뷸런스 체인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좀 억지 아니신가 싶습니다. 예, 그렇게 쓰는 언론들이 좀 억지 논리를 갖다 대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앰뷸런스 체인스 집단 소송 하시는 변호사님들은 아주 전문 변호사세요. 굉장히 돈도 많이 버시고 예. 예. 앰뷸런스 쫓아댈 이유가 없죠. 네. 이 변호사님이 그런 업무에 좀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아, 제가 뭐 몇 건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는 이 어떤 보수회부에서 품이 너무 많이 드는 일이라 가지고 예. 어떤 사회적인 의미를 좀 많이 강조하시는 예, 물론 예, 그렇습니다. 봉사하는 의미로 하고 있는데 예. 지금까지는 좀 너무 품이 많이 드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되면 예. 네, 한번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도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카드사 사상 최대의 최악이죠. 뭐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는 가운데 이제 집단 소송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공동 소송이 이제 본물터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네. 특히 카드사들에게 이제 3개월 영업 정지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그 카드사들의 책임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라면 이번 공동 소송의 승소 가능성 좀 높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불법 행위 부분,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부분은 뭐 입증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사건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럼 손해가 뭐가 있냐? 손해 입증이 항상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는 위법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 입증이 안 돼서 기각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뭐 배제할 수가 없고요. 예. 법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서 뭐 위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인정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또 항상 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결국 또 소송의 승패는 또 결과를 기다려봐야 알 수 있겠네요. 네. 예. 이게 법으로 이제 법제화 되려면 어차피 국회 정치권 논의까지 가야 되는데요. 네네. 만약에 뭐 정부 여당이 좀 긍정적인 자세를 갖는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십니까? 집단소송법제 시한은 아주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적극적으로 하겠다고만 하면 뭐 6월 임시국회라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네. 예, 뭐 6월 상반기 중에도 가능하다. 네,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해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이신 이현욱 변호사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자, 일단 국회에서도 집단소송제 관련 법안이 많이 제출이 돼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해 11월에 내놓은 법률안도 있는데요. 당시 기자회견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비자 집단소송법 청원 및 대표 발의 기자회견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애플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문제가 있을 때 우린 그 애플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쓰던 핸드폰 문제가 있다고 잠깐 지적하고 그리고 참고 맙니다. 그렇더라면 외국에서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비자가 소비자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기업은 제대로 소비자를 돌볼 수 있게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단소송법이 필요하다라고 제기를 하고 이에 대해서 청원을 하고 발의할 예정입니다. 재계에서 이것을 하면 우리가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문제 제기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선 집단소송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에 집단으로 소송하려고 하자 현대자동차가 발빠르게 리콜하고 대응하면서 오히려 현대자동차의 이미지가 훨씬 좋아졌다라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집단소송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안에선 집단소송법이 없습니다. 소비자가 이것을 가지고 크게 떼돈을 벌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비자도 마음 편하게 소비하고 기업도 투명하게 소비자를 위해서 보상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고가 난 이후에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철저하고 깨끗한 기업 이미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갖는다면 저는 이것이 기업과 소비자가 모두 다 윈윈하는 사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다렸고 저희가 공청회도 실시했습니다. 공청회 과정 속에서 이 집단소송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 서영교가 이 부분을 청원하고 대표 발의합니다.
조상훈 기자의 예리한 눈으로 바라본 세상. 공정한 뉴스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피드. 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해 11월에 집단소송제 관련 법안 제출하면서 했던 기자회견 내용 잠시 들어보셨고요. 김용민 PD와 함께 집단소송제 관련된 몇 가지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회 법안이 지금 여러 건 제출이 돼 있다고. 예. 이현욱 변호사께서도 얘기하셨는데. 네. 과거에, 예. 우리 정치권이라든가, 정부에서 집단소송제 입법을 시도한 그런 전례가 있습니까? 예, 1996년에 김영삼 정부 시절에 법무부가 도입을 검토해서 법안을 성안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 법안이 이제 사실상 만들어진 적도 있었는데요. 근데 번번이 기업의 투자 위축 또 소송의 남용 이런 우려 때문에 재개의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집단소송제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이 피해를 입었지만 그 피해 정도가 한 개인에게는 적고 소송 비용의 부담과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려운 경우 1인 또는 소수의 원고가 불특정 다수의 잠재적 원고들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나 합의를 이끈 다음 나머지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참 상당히 쉬운 말도 어렵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예. 쉽게 얘기해서 어느 한 사람이 대표로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 본 사람을 또 비슷한 피해자들이 다 말하자면 승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렇죠. 배상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어려운 말로 만들면 이렇게 어려워지는군요. 예. 예. 자, 이런 제도가 있다면은 피해를 여러 사람에게 주고도 소송하려면 해봐. 이러면서 기업이 버티는 일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집단소송법이 없진 않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증권 관련한 집단소송법만 있습니다. 예. 자, 사실 증권 관련한 집단소송법도 재개가 그거는 괜찮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같은 논리로 반대했었는데요.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한 1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자,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시행된 지. 네, 그렇습니다. 소송의 남발은커녕 소송 자체가 거의 없다는 거죠. 이런 소송에 걸리기 전에 준법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소송 걸릴 일을 안 했다는 거죠. 예방적 측면에서 본다면은 집단소송제, 특히 증권 집단소송제는 상당히 실효성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김영삼 정부 시절에 법안 성안까지 했다. 이게 예. 좀 이채롭네요. 예, 당시 그렇습니다. YS 표현대로 하면 금융실맹제도 했었고요. 예. 예. 여러 가지 경제 분야와 관련된 좀 개혁적인 조치들을 그래도 YS 정부 시절에 좀 한 예. 그런 기록이 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국 김영삼 정부 시절에 법무부가 도입을 검토하면서 이 증권 집단 소송제로 이제 이어지는 측면도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시 정부의 그런 성안 작업들 상당히 평가할 만합니다. 예. 그 집단 소송이 지금 증권에 이제 국한되어 있는데요. 네. 집단 소송제가 좀 광범위하게 도입이 됐었더라면 네. 이런 사례들 네. 소비자들이 피해를 좀 덜 본다거나 예. 적절한 배상을 좀 청구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예들이 있습니까? 2000년에 김포공항 근처의 주민들 115명이 참여연대를 통해서요. 한국공항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항공기 소음 피해 관련 집단적 청구 소송이 있었습니다. 자, 집단소송제가 만약 있었더라면은 피해 구제가 쉬웠을 겁니다. 처음에 115명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 여기서 승소를 했어요. 이 승소에서 혜택은 이 115명만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115명이 포함되지 않은 주민 만여 명이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115명이 이 소송에서 승소를 했으니 우리도 소송을 걸면 이기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자, 이 동일한 성질의 소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여 명의 원고들의 피해를 입증하고 승소하기까지는 같은 과정을 반복했고 소송 기간도 무려 4년 정도 걸렸습니다. 앞선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과정을 재판 과정에서 되풀이한. 그렇습니다. 예.
자, 이후로는 대형 교통시설을 만들 때 사전에 소음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과 아닌 성과가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발생했던 이런 이 낭비적 요소들. 시간 낭비에 또 돈 낭비에 네. 4년이 걸렸다는 건 또 정말 사실 법적인 다툼이라는 게 예. 시간 싸움, 돈 예. 싸움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 귀찮아서 또 안 한다 이런 네. 의견 보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단 소송제 도입 필요성은 좀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이현욱 변호사께서 해외 사례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해외에서는 집단 소송이 좀 보편화돼 있다 예.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예. 그런데도 수출 많이 하는 우리 기업들 네. 국내에서 이렇게 집단 소송제 도입되면 기업 못 해먹겠다 좀 뭐랄까 엄살을 부린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이 국내 기업들 아무래도 이 소송이 없는 게 좋죠. 집단 소송제에 만약에 걸리면은 단 몇 명의 사례로 전체 피해자들에게 다 배상 보상을 해줘야 될 상황이니 예. 기업으로서는 리스크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막으려 하겠죠. 자, 그런데 국제 무대는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세계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해외에서 소송의 위협에 시달리는 빈도도 잦아지고 있는데요. 자, 현대자동차의 사례를 설명해드리면 예. 이 집단 소송제가 정말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실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2010년 3월에요. 신형 소나타를 리콜했습니다. 현대차나 자동차 산업 입장에서는 불행한 일이지만 솔직히 업계에서는 옳게 왔다. 이런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문제가 됐던 것은 도어 잠금 장치 이상이었는데요. 주행 중에 갑자기 차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결함이었습니다. 예. 그런 진작부터 있었습니다. 자, 2009년 9월에 신형 소나타가 출시됐을 때 자동차 동호회가 줄곧 얘기했는데요. 당시 현대자동차는 뒷전으로 흘려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난달 그러니까 이제 2010년 2월 초에 미국에서 이 차가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언론이 결함을 지적했습니다. 자, 그러자 현대차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아십니까? 그 국내 자동차 동호회가 줄곧 제기를 했고 소비자들이 항의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모른 척하던 현대자동차가 미국 언론이 결함을 지적하니까요. 즉각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예. 자, 그러더니 국내 판매 차량도 그제서야 리콜 대상에 끼워 넣었습니다. 미국 언론이 지적을 하니까 말이죠. 현대차의 대응이 이렇게 신속하고 또 국내에서와는 다르게 180도 다른 그런 대응을 했다는 거죠. 내국인이 문제 제기할 때는 꿈쩍도 하지 않던 그런 현대자동차였는데 왜 이랬을까? 국내 소비자를 미국인만큼 중시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국내의 지적에 귀를 진작 기울였다라면 리콜 사태 이런 거 없었겠죠. 자, 미국에 바로 소비자 집단 소송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를 무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미국에서 톡톡히 경험했던 현대자동차 아닙니까? 예. 근데 국내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떠들을 테면 떠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시를 하다 보니 이런 일들이 국내에서는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자, 기업들이 곤란해지고 기업들이 불편해지니까 그제서야 기업들이 자구책으로 준법을 하고 또 소비자를 위하는 태도를 갖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도 국내 주요 기업의 해외 집단 소송을 대리해온 미국의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예. 미국의 기업 관련 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막대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모두 소송에 쏟아붓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소송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특히 영업직원들의 준법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집단 소송제가 있으니까 안 걸리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법이 없으니까 기업들이 걸리면 재수없다 이렇게만 말을 합니다. 예. 집단 소송제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여러분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예, 국내 법제화가 되기 전까지는 미국 언론에 좀 제보를 하면은 어느 정도 신속한 좀 대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은 집단 소송제 도입과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6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